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주 날씨 좋은 날씨에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미팅을 하면서 리더로서의 어떤 자세를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앞서 좋은 강의들 많이 준비하신 우리 리더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주말에도 우리는 이제 성공을 해서 이곳에 모신 우리 하이아이 팀들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하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하고 또 저도 이 시간을 이제 갖게 됐는데요. 오늘은 쇼더 플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리뷰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이 사업가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요. 저는 그걸 제일 강조합니다. 사업이 되기 전에 내가 사업가의 어떤 자세, 마인드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갖추지 못하면 뭐 좋은 아무리 툴을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뭐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들지 않는 그 톱을 매일 쓸어봐야 나무 못 자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자르기 전에 우리 도구를 정비하고 도구를 정말 갈고 닦는 그런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 말씀 좀 드립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이 모든 사업, 인간계 문제 모든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참 왜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이든 자영사업이든 아메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성공을 근본적으로 못해 가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내가 어떤 자존심을 스스로 이걸 억제하지 못하는 데서 있다고 좀 봐요. 예.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존감을 높은 사람은 자존심을 스스로 제어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자존심만 높은 거예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높은 사람, 꿈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요,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자존감이 높은 대신에 자존심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제가 이 모든 강의를 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아내는 거예요. 남이 참지 못하는 노령을 잘 참게 되면, 보세요. 남이 참지 못하는 노려움을 잘 참게 되면 어느덧 남이 해낼 수 없는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적어 놓으세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서재에 적어 놓고 아침에 비즈니스 하러 갈 때 보시고 저녁에 가서 보시고 수첩에 적어 놓으면 매일매일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남이 참지 못하는 노력을 잘 참게 되면 어느 날 남이 해낼 수 없는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다. 이게 경쟁력이에요. 네.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남이 해낼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려면 남들이 참지 못하는 노력도 잘 참아야 돼요. 전 여기서 승패가 갈린다고 봐요. 성공하는 사람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시행해 나가는 거예요. 성공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다 꺾여요. 예. 남이 참지 못하는 거 나도 못 참는 거예요. 누가 시비를 걸게 되면 나도 같이 시비 거는 거죠. 근데 남이 시비 걸어도 내가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해낼 수 없지만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공과 실패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단지 돌리면서 많은 노력을 우리가 참아내면서 해내죠. 이걸 참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해낼 수 없지만 나는 해낼 수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성공자 실패자는 여기에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요, 아주 최고 지휘관을 여기만 아주 평범한 사람이 나중에 아주 군사 전략가로서 명장으로서 유방의 어떤 부대에 합류해 가지고
정말 아주 유명한 제왕까지 된 여러분들 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제가 몇 번 여러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사업은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지만 내가 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한신 장군의 얘기를 저는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이분의 이 처세에 대해서 제가 항상 메모해놓고 이걸 봤어요. 이분이 뭐라느냐면요. 남의 가랑지 사이로 기어서 빠져나가는 것도 시세와 시절의 흐름에 따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는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적의 가랑지 밑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굴욕을 참고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절에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 자존심을 참아내지 못하면 정말 상대방 남의 밑에 가랑지를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시절에 상황에 훗날 내가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존심을 꺾고 정말 이 상대방 사람 정말 이 적의 가랑지 사이를 빠져나가서 살아남는 것에 우선했다는 거죠. 그때 비굴함은 무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훗날 장난과 소화라는 사랑과 함께 천하의 삼골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비굴함을 견뎌냈지만 훗날 장난과 소화라는 사랑과 천하의 삼골로 어마어마하게 재앙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만일에 이 사람이 상대방의 가랑지 사이를 빠져나가지 않는 굴욕을 그때 행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존심 내걸고 우리가 전단지를 돌리면서 그 자존심 거절 이것을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내가 없는 거죠. 천하의 삼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군 이거 하고 싶냔 말이지. 그 순간에 내가 참아냈었을 때는 나머지 세월에 수많은 자자손손 영화를 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이 아침 저녁으로 외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핫불 인생 살아가면서 좌우명으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수많은 성공자를 만나고 갔지만 이걸 다 극복해낸 사람들입니다. 암에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이런 과정들을 제가 극복했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런 내용을 듣고 그래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한 그 자체가 성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조업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암에서 많은 보상과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쇼더프렌에 대해 아무리 가이드를 좋은 게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거든? 말아요. 내가 꼭 이런 자존심 상해가면서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마저 중간에 멈추는 거죠. 내 성공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오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썩은 계란이 되는 거죠.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병아리가 탄생을 해야 돼. 병아리가 탄생해야 그게 어미닭이 되고 어미닭이 또 알을 낳아가지고 또 품어서 또 병아리를 탄생하고 그냥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건데 그 참지 못하는 그 엄마의 닭 속성 때문에 그 운명은 그걸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통해서 후대 여러분 자자손손 영화를 누리느냐 못 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가 소화를 하고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렸다고 봐요. 이것을 이해가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은 소화하시면 됩니다. 소화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도 좋은 성공자 습관으로 이 성공자 마인드를 가지면서 여러분 결과를 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쇼더프레임 가이드라고 얘기했지만 쇼더프레임은 사업 설명이거든요. 보드 앞에 서지 않는 한은 아무리 동기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은 성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드 앞에 서지 않는 한 이게 뭐냐? 내가 쇼더 프렌 할 수 있는 이런 칠판 위에 서지 않는 한 30분짜리 쇼더 프렌을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내가 사업 설명을 하지 않는 한 나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스폰서는 당신을 계속 사업 설명을 기꺼이 해줄 것 같지만은 스폰서 시간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정으로 당신이 진지한 자세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동그라미에 그리기 시작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20만 이걸 동그라미를 많이 그리면서 60만 PB가 어떻게 수입이 증가되고 발생하는가 이것을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대시해 주는 거 없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업이 성장되고 수익이 증가하려면 지속적으로 사업 설명해라. 자, 제가 말씀드리죠. 매일매일 명단을 추가하시고 데모턴 목에 걸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데모를 많이 생활했었을 때 소비자가 늘어난다. 소비자가 늘어나고 난 다음에 수입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쇼더 프렌 해라. 오늘은 이 데모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우리 리더가 데모한 부분을 여러분 공부하시면 하면 되는 거고, 오늘은 쇼더 프렌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한테 뭐 우리가 이제 MBS 할 때 많은 리더들 설명하지만 제가 별도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그룹에게 이 우리 쇼더 프렌에 대한 가이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 설명 가이드 해가지고 첫 번째는 넘겨보시면 연성 미팅을 정하고 초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미팅을 위해서는 스폰서 상의해서 두세 번의 연성 미팅을 정하고 초청하라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 초청을 하기를 원한다면 스폰서와 상의해서 두세 번 연성 미팅을 정하고 초청하라 그랬거든요. A라는 사람을 내가 이 사업을 알리고 싶다면은요, 이 스폰서하고 AB라는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두세 번을 연속해서 미팅을 정하고 초청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이드. 두 번째는 뭐냐면 강사의 스케줄을 잡아라 한다는데, 강사의 스케줄을 잡아라. 이건 뭐냐면 미팅 날짜를 친구들 스케줄 잡지 말고, 미팅 날짜를 친구들의 스케줄 잡지 말고 강사의 스케줄에 맞춰서 잡아라. 세 번째는 미팅 하루나 이틀 전에 약속을 전화 이렇게 다 했죠. 미팅을 하루나 이틀 전에 약속을 잡아라. 가능한 빨리 잡아라.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잡고, 그 다음에 2, 3일 전에 반드시 컨펌을 해야 돼요. 잊지 않게. 가능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서 해나가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요 부분에 이행이 안 되고 또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 이건 덱사이거 시스템에서 우리가 받아온 것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전수시키는 일입니다. 사업 설명하는 리더를 훌륭하게 소개한 말을 간단히 준비하라. 반드시 스폰서 상하의 효과적 미팅 환경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뭐 특별히 설명드리려고 없고요. 다섯 번째는 사업 설명한 리더를 소개하게 훌륭하게 소개하는 말을 간단히 준비하라. 이건 뭐냐면 사업 설명회를 하는 리더, 그러니까 오늘 강사가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신정훈 사장이 데모를 한다. 강상 사장이 오늘 강의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정훈 사장님이 오늘 장에 대해서도 유산균에 강의했잖아요.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운 사람은 이건 이제 제품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오늘 만약에 쇼더 프렌 사업 설명에 대한 강의나 이게 있다면은 그 강사에 대한 프로모션을 사전에 여러분들 초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충분하게 여러분 설명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프로모션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메의 비즈니스는 프로모션에 살고 죽는 거예요. 프로모션을 잘 하시는 분이 결국은 새로운 사람 초대되고 새로운 사람 초대돼서 그 강사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강사에 대한 프로모션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파트너들도 집중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강사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강사를 프로모션 잘 안 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강사라면 자연스럽게 프로모션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사업을 오래 하거나 사업이 성장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보다 늦게 성장한 사람이 핀업이 돼가지고 사업 설명할 때는 그 사람 프로모션 잘 안 합니다. 과연 비전 본 사람인가?
과연 이런 사람이 내 그룹을 성공시키겠다는 건지 만일에 있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강사 다르게 제가 우리 그룹 특별히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그룹을 성장시키고 내 파트너가 비전을 보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들을 배제하고 그 강사에 대한 최고의 장점을 여러분 잘 찾아서 사전에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오늘 새로 초대한 사람한테 오늘 강사의 장점, 좋은 점, 훌륭한 점을 쫙 뽑아가지고 다른 거 다 내가 그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장점을 쫙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나하고 그 사람하고 감정이 있는 건 별개입니다. 내 많은 파트너들은요, 그걸 몰라.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선입감에서 그 사람을 풀어내서 못한다면 내 많은 파트너들은 그 강의에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죠. 진정한 사학가는 뭐예요? 나를 버리라는 게 나를 낮추고 내가 그 강사하고 설사 감정이 있고 별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 그룹 단 한 명이라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프로모션을 정말 잘 해놔야 돼요. 이것이 훌륭한 스폰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래서 사업 설명하는 니들을 훌륭하게 소개하는 말을 간단히 준비하라는 얘기를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룹원들이 동기부여 받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미묘합니다. 이 사업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를 잘못 실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많은 분들이요. 뭐 아메이 사업이 보이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내가 보여주는 게 전부예요. 내가 어떻게 프로모션하고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전부입니다. 그게. 이 미묘한 정보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훌륭한 사업가를 놓칠 수도 있고 훌륭한 비전을 보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적은 사람이 모였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죠. 홈미팅 할 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업 설명 했는데 5명이 모이게 했는데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모였더라도 더 많은 사람 오기를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 내가 오늘 한 5명을 초청했는데 안 왔어. 그러면 그 강사한테 스폰서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단 한 명이 거기서 왔어요. 그 사람이 있는 데서 오늘 한 7, 8명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오늘 사장 한 분만 오셨어. 얼마나 오늘 운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래 나 혼자 와서 난 잘했는데 왜 6명이 안 왔을까? 여기에 좀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한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떨어지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 시, 자, 이제 사업 설명해요. 사업 설명에서 반드시 노트를 해야 돼요. 메모를 해야 돼요. 당신이 앞에 앉아 가장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지금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각자 지금 메모하시잖아요. 이런 습관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전개해야 돼요. 어쩌면 이제 리더 미팅부터 전부 모여서 이제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어쩌면 다시 OM도 모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옛날 우리가 오프라인 시절에 그 모임을 다시 회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옛날에 기존의 리더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지만 상당히 최근에 합류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줌으로만 해오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모여서 미팅을 했었을 때, 오늘은 내가 새로운 사람을 모시고 내 파트너가 왔는데, 오늘 이제 하이핀이 사장님이 사업 설명해가지고 교육을 해주니까 나는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뒤에 앉아있고, 우리 사장님만 앞에 앉혀놓고 잘 듣겠지. 요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에메랄드가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는 그 자리에서 3% 마음으로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근데 가능한 보면
FC, 우리 이제 트리플 같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하신 분들이 다이아몬드가 강의할 때는 강의를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듣기 싫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강의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듣기 싫어가 아니라요. 제가 앉아있으면 저의 강의를 듣고 다 컸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앉아있으면 의식을 해가지고 강의를 못해.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뒤에 앉거나 아니면 그 강사를 생각해서 저희 빠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퍼스널들은 같이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형제그룹하고 같이 앉아서 듣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사업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보면요, 업라인들이 앉아있으면 나도 의식이 돼가지고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 그러면 수백 명 앉아있는 리더들에게 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같이 앉아서 듣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오프라인을 하든 온라인을 하든 여러분들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을 든 강의 내용을 하더라도 노트 놓고 메모를 하고 같이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사람은 새로 오신 분은 메모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메모지를 한 장 줘야죠. 한번 중요한 것 좀 적어봐. 볼펜도 준비하고 그분은 사업가 아니니까 준비 안 되시니까 내가 준비해서 주고 나는 내 다이어리에다가 열심히 적는데 내가 새로운 사람이 잘 든다 안 든다 견누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잘 듣나 잘 메모하나 이거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만 강사에 포커싱 하면서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관심을 보여줄 필요는 있겠지만 잘 적나 안 적나 쳐다보고 야 메모해 메모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본보이는 것 자체가 교육이에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오늘 강의를 사업 설명하는데 회사 소개도 하고 제품 소개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수익구조 얘기는 돈 얘기하니까 돈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여행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관심을 갖고 듣게 되는 거죠. 나중에 끝날 때 되면 이거 정말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네 싶어가지고 다음에 초대돼가지고 들었을 때는 처음부터 쫙 사업 설명 다 듣게 돼 있고 수익구조 설명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다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와가지고는 내가 이걸 할 사업도 아니고 그냥 와보자라서 왔는데 메모커녕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와닿지도 않지. 그런데 나보다 먼저 사업한 우리 스폰서는 가만히 옆에 이렇게 견눈질 해보니까 열심히 메모하면서 적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게 뭐길래 저렇게 한두 번 듣지도 않았을 텐데 저렇게 계속 메모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경청하면서 메모를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중요한 내용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사 이야기를 그때부터 쳐다보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중간 정도 이유가 되면 제대로 집중해 들으니까 아주 훌륭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비전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업 설명에서 노트를 하고 당신이 앞에 앉아서 가장 진작에 경청하는 모범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대한 사람이 잘 듣고 있는지 눈치 보면 눈빛 살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프라인일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온라인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못 보잖아요. 못 본다고 해서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습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온라인을 한다고 여러분 집에서 3-4명이 앉아서 파트너들 같이 듣고 있는데 스폰서라고 해서 빈둥빈둥 안 해봐요. 이건 100번 들어봐야 안 됩니다. 5명은 5명이야 자세 아주 불량 자세가 나옵니다. 암의 사업은 자세를 시작해서 자세를 끝나는 비즈니스예요. 내가 올바로 본보여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복제합니다. 내가 스폰서를 마음고생하고 스폰서 속색이죠. 여지없이 내 파트너 그런 파트너가 똑같이 나와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스폰서한테 올바로 제대로 시스템대로 해나가면 10명이 10명, 100명, 100명, 1000명이 1000명이 그대로 그 좋은 습관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내 사업이 축축축 커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 왜 모릅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는 우리 스폰서가 올바로 사업하는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오로지 정말 배운 대로 그대로 하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대로 따라오더라고.
따라하고 안 따르는 건 제가 관심을 안 둬요. 옆도 지도 쳐다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올해 날 스폰서 보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우리 스폰서가 트리플, 크라운 앰버서더, 크라운이 세 불이 다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거에 대한 시스템에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까? 나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나는 파트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 얘기 안 했어요. 저는 내가 그대로 해왔어요. 그렇게 따라한 사람 다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죠. 돈만 수입 많아지는 거죠. 여행가 대우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MBS 하면서 이런 강의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되고 합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된다 하면 여러분들 한번 저 사인을 좀 보여줘 보세요. 몇 사람이나 이해를 못하는가? 예. 이해가 안 되는데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됩니다. 아메이 사업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가르쳐주고 내가 하다 보면 잘하고 있으면 계속하면 되는 거고요.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시스템을 다시 배우게 되면요, 내가 거기서 뭐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또 바꿔주면 내가 또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창의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대로 복제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자, 그래서 그렇게 7번째고 8번째는 좋은 사업 설명회를 자기 모델로 하여 하루속히 당신 스스로 사업 설명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좋은 모델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여서 내 사업 설명회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OM을 들어요. 또 OM을 여러 사람이 강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나는 다 한다고 해서 메모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강사들이 여러 사람의 강사를 듣다 보면요, 강의 내용 중에서도 현실 영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소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수익 구조를 아주 심플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과 인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여행도 또 잘 프로세스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여러분 걸 따오세요. 그걸 카피하세요. 그리고 하나의 잘하는 것들만 모으니까 돼요? 여러분들 거 되잖아.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 설명 내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우리 정학 사장님이 한국에서 아마 사업 설명 최고거든요. 그분은 뭐 예전에 타그룹이 있던데 초창기 사업할 때 크라운 앰버서더 이 강의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 사람 강의를 그냥 녹화를 떠가지고 하루에도 10번씩 연습했대요. 자기 모델이 된 사람 걸. 그러니까 최고의 사업 설명이 되는 거죠. 그분들은 그 청춘 어람이라 그러나요? 그 스승을 능가하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 그룹이 커지는 거예요. 저를 능가하는 리더가 되려면 저보다 사업 설명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도 더 갖춰야 되고요. 더 많은 보상을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팅이 끝난 미팅 끝부분이 가장 진지해 보이는 참석자에게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미팅이 끝나고 나면 내 그룹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미팅 일정이나 세미나, 랠리 일정, 오픈 일정, 세미나에 적극적 프로모션을 하고 약속을 정하라. 자,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사회자가 다음 미팅에 뭐가 있고 무슨 OM이 있고 뭐가 있고 한 얘기 프로모션 하잖아요. 이런 걸 꼭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런 약속을, 그런 미팅을 다 소개했을 때 비로소 모든 사업 설명회가 끝난 것이다. 이게. 자, 그 다음 10번째는 초청한 사람들에게 결코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가끔 제가 보면 그래요. 새로운 분이 모시고 와가지고 사업 설명회 다 듣고 나니까 너무 수고했다, 너무 고맙다, 뭐, 왜 고마워야 됩니까? 이런 표현 절대 쓰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요. 차라리 축하합니다. 좋은 빈스를 만나서 좋은 빈스를 사업 설명회 들은 거에 대해서 축한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고맙다라는 얘기는 스폰서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네 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고맙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마인드를 못 갖추죠.
절대 그런 필요하면 됩니다. 이거 뭐 우리 리더들은 그런 분 없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봐요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이나 답변은 스폰서에 맡기고, 자 질문했어. 끝나 애프터 할 때 파트너들이 질문하고 새로운 사람이 질문했어. 그러면 스폰서가 있을 땐 스폰서가 답변하고 답변과 질문에 대해서는 스폰서가 답하면 돼요. 그 다음에 휴식 시간에 취미나 오락, 스포츠, 다른 화제거리를 꺼내지 않도록 여러분 중간 리더가 조심해야 돼요. 오로지 오늘 미팅에 왔을 때 오로지 사업 얘기, 비즈니스에 관한 대화만 해야 돼요. 미래와 꿈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 잠깐 쉬는 시간에 다른 얘기 한다든가 잡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뭐 중간 리더들이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안 돼요. 이거 주의해야 되고, 혹시 나중에 오프라인 할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쇼더 프레임 가이드 설명드리면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이 진행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 기존의 리더들이 좀 알지만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새롭게 만난 분들은 오프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또 한번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들 툴 가지고 계시죠? 마르지 않는 금맥,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피캣,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우리 김종민 선생님이 쓴 우분투 스윗 같은 거 이런 거를 두세 번씩 항상 차에다 놓고 다니셔야 돼요. 사업 설명을 듣고 내가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야, 정말 이거 도대체 뭐야?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사업 설명을 다 듣고 애프터도 해가지고 내일 모레 미팅에 또 참석할 약속을 했는데 뜨거워졌어요. 근데 집에 가면서 진짜 내가 그냥 잠을 못 잘 정도로 뜨거워졌는데 잠을 못 자는데 뜨거워졌던 그 열정을 계속 쉽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CD나 여러분들 내용 있잖아요. OM 내용 주잖아요. 그런 걸 계속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전에는 CD인데 요즘 CD가 아니고 여러분들 음원으로 다 듣죠. 음원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책도 카피캣이라든가 뭐 이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주는데, 카피캣은 배수연리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영사업가들한테 적합한 컨택용 책이고요. 파이프라인은 여러분들이 뭐 두레박이로 물을 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도꼭지를 열어가지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을 퍼내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직장인들에 안 맞는 컨택용 책이에요. 그 다음에 주부들은 마르지 않는 금맥이죠. 우리가 생활 속에 그냥 제품만 생활 필수품을 써도 수입이 되는 그런 게 이제 마르지 않는 금맥이라는 책을 주부들한테 주면 상당히 공감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신다면 이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사업 안 하는 거예요. 음원과 툴은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OM 끝나고 애프터 끝나면 항상 줘야 돼요. 빌려줘야 되는 겁니다. 주면 안 돼요. 예. 그냥 주면 안 돼요. 이게 반드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에 그것을 다시 찾겠다는 정확한 약속을 해야 돼요. 이 책은 내가 2권밖에 없는데 한 권을 너한테 빌려주는 거야. 내가 48시간 안에 널 네가 다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니까 하루는 다 읽어. 빨리 읽어보고 날 줘야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거든. 그래야 이분이 다 읽는다는 거예요. 너 나중에 다 읽으면 나한테 갖다 줘. 한 달도 안 읽어요. 그래서 최소한 48시간 안에 다시 찾겠다는 정확한 약속을 잡아서 또 한 번 만나야 돼요. 그러면 궁금한 것도 답을 해주고 또 이거 풀어주면서 내가 책도 받아와야 되고 그때 가면 다른 책을 또 바꿔줘야 되겠죠. 사업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갖게 되면은 뭐 우리 학습으로 나누는 부라든가 이런 책을 또 바꿔주고 읽어보라고 주는 거죠. 이때마다 항상 스폰서와 같이 상의해가지고 꼭 그 새로운 사업자를 만나러 갈 때는 스폰서하고 상의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소통한 다음에 나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마세요. 스폰서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듣고 성격이나 나이나 그 다음에 직장이나 뭐 이런 걸 딱 들어보면요, 스폰서가 어떤 책을 줘야 되는지, 어떤 CD를 줘야 되는지 벌써 딱 알아요. 그래서 상담한 후에 스폰서하고 상담한 후에 그분한테 적합한 툴을 제공하는 굉장히 성공하는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명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팅을 하면은
5명을 초대했는데 1명이 안 올 수도 있겠죠. 1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힘 빠지죠. 기분 나쁘죠. 속상하죠. 자, 여기서 잘하셔야 돼요. 1명이 초대된 사람 1명이 안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스폰서와 미팅을 진행해야 됩니다. 둘이라도. 전 이런 걸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1명도 안 왔기 때문에 그 리더하고 이제 미팅을 해야 되는데 리더 미팅을 하는 거예요, 둘이. 그러면 그 리더는 나의 업라인하고 가장 그 2시간 사업소는 2시간 아닙니까? 2시간 동안에 그 공간을 최대한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할 수 있고 또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업라인이나 그 스폰서는 그 파트너가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사업 설명을 못했지만은 그 리더가 사업을 크게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그 시간에 주는 것도 그 오픈 미팅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 경험했던 얘기, 아주 28년 전에 경험했던 얘기예요. 그때는 제가 홈에서 사업 설명했었을 텐데 저희 집에 이제 여기 수원에 신반포 아파트에 살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비전을 보고 이제 사업을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우리 그때 정학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업 설명회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5명을 초대했다고. 5명을 초대했다고 하니까 아 역시 대단하다고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때도 8시부터 사업 설명했는데 8시가 딱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8시 10분에도 안 오고 8시 10분에도 안 오는 거예요. 몸이 나는 달죠. 내가 큰 소리 땅땅 쳐놨는데 8시 반 정도 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부터 8시 반까지 데모를 하고 8시 반부터 사업 설명했거든 그때는. 그냥 사업 설명 못했죠. 그래서 업라인에 저를 앉혀놓고 리더 미팅을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사장님 오늘 5명 초대한다고 해도 1명도 안 왔기 때문에 사장님 아마 어떤 심정이 제가 충분히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만 비전을 보는 것만 해도 나는 매주 올 겁니다. 사장님 다이아몬드까지 내가 올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정말 다이아몬드 되니까 그 이후로 저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내가 그룹을 다 키웠어요. 다이아몬드가 2년 만에 됐는데 그 이후로 25년 동안을 한 번도 내 그룹에서 도와준 적이 없어요. 전체 리더 세미나에서 강의한 거 외에는 도와준 게 없어요. 내가 그룹을 키웠고 도움을 받아서 키웠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 안 온 시간에 나를 훌륭한 리더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으로 활용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파트너 미팅에 하러 가가지고 혹시 안 온다고 하셨을 때 미안하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먼 데서 스폰서가 왔는데 아무도 안 왔으니까. 그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 마시고 그 리더하고 리더가 중요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거기서 1대1 상담을 시기로 하면서 가르쳐주세요. 그것도 오픈 미팅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반드시 전화해라. 만약에 참석을 못해서 그냥 끝내지 말고 너 두고 봐라. 네가 내가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약속을 했는데 네가 이 미팅을 빼먹어? 나는 뭐야? 넌 나 다시는 안 볼 거야. 흑백 논리를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되겠죠? 제가 초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존심은 상하지만 뭐예요? 상대의 가랑지로 내가 정말 빠져나가는 그런 시절에 상황에 따라서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크게 성공한다. 다시 속은 터지면 다시 한번 전화해서 없었던 것처럼 하고 오늘 네가 바빠서 못 왔지만 오늘 미팅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가 참 들었으면 좋았는데 못 들어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대신에 오늘 있었던 스토리를 얘기를 해준다 하면서 잠깐 소개해주면 좋은 얘기인데 내가 못 갔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갔다 온 내용을 항상 스폰서하고 상의해야 돼요. 가기 전에 상의해야 되고 갔다 와서 갔다 온 얘기를 상의해야 됩니다. 왜냐? 가기 전에는 내가 무슨 툴을 줘야 될 것인가를 상의하고요. 갔다 와서는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느니 내가 얘기를 한 부분과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인 부분을 반드시 스폰서가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판단이 못하는 부분을 스폰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사업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스폰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사업 설명의 가이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몇 시간이죠? 시간이?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할게요. 네, 시간이 좀 나눠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자신의 그 현재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10가지 질문사항, 현실 점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수입에 관련된 부분. 첫 번째,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충분한 수입이 현재 있는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꼭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모든 원하는 것을 이런 기본 욕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충족시킬 만한 지금 수입이 되냐? 되는가 지금? 자, 이렇게 안 된다면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내용이겠죠? 두 번째, 직업 안정이에요. 현재 미래 사업 설명에 비춰 당신이 현재 직업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어? 보장되는 게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준비해야 됐다는 사람 들겠죠? 근데 내가 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 10년, 20년 다니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걸 몰라요. 근데 이런 질문을 딱 하게 되면요. 그렇지. 보장 안 됐잖아, 이거. 나 회사 믿고 있다가 내가 잘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시간이에요. 당신은 연중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을 충분히 할 시간이 있는가? 매일 바쁜 거야.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바빠가지고 열심히 직장 일을 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가족을 책임져주고 내가 생활하는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 이상빈 신영래사는 정말 20년 이상 저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운동을 한 사람이라면요, 국가에서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야, 사실. 이게 선진국이야. 나는 속이 상해, 진짜. 암해하지 말고, 그 태권도에서 정말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말 평생 연금을 줘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여가 시간은 물론이고요. 정말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한테 타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가족 안정. 당신이 없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가족들이 정말 인사 수입을 받는 정도의 어떤 수입을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가. 아니면 건물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없더라도 인사 수입 한 1,000만원씩 딱딱 들어온다면 괜찮아. 이게. 그러면 아멘 안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해야 되는 거잖아, 뭐래도. 이런 거에 대한 한번 우리가 되뇌게끔 한번 생각해 해주라 이 말이죠. 직업 만족. 항상 직업 만족이 뭐야? 우리가 사업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나도 알아. 직장 오래 못 다닌다고 알게 되고 직장이 언젠가 끝이다는 알아요. 근데 내 직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요. 가만 보니까 직장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저도 직장을 20년 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요. 여기서 모든 걸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에 빠져 있더라고 보니까. 또 직장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선배들 보니까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저는 그거를 일찍이 캐치했어요.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내가 만난 사람이 외근을 하면서 많이 만난 사람인데 사장들, 자영사학과도 성공사 만나다 보니까 그게 부러웠고, 또 나이가 우러러보는 상사들의 언젠가 직장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딱 하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 내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런 부분은 직업 만족에 관련된 부분을 한 번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닿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명단이 작성해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100번을 만나라는 얘기는 뭘까요? 10번을 만났는데 내가 직장에서 충족을 하는 거야. 인정도 받고 뭐 진급하는데 뭐가 보여요 지금. 바로 대리되고 차장 될 건데. 근데 시간이 가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잖아. 언젠가 보면은요, 내가 능력이 있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진급에 누락이 딱 되는 시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배신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어떻게 내가 생각 이렇게 몸바치 일했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 이게 뭐야? 그때 아내가 다시 다가오죠. 그래, 이거 해야 돼. 회사가 날 책임져주지 않아. 이런 시점이 딱 오면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곤토로 얘기하면은 K번째만 날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K번째 날라가지고 나가 떨어지면은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더라고, 곤토 선수가. 그런데 잽으로 맞아가지고 수없이 때려가지고 맞은 사람은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난다. 잽으로 때려가지고 넘어진 사람은 앞으로 곧거리지고, 한 방이나 때려가지고 뒤로 넘어지는 사람 뒤로 넘어져요. 뒤로 넘어진 사람 다 일어나는데 앞으로 곧거리는 사람 절대 못 일어난대요. 이게 누적이 된 거예요. 누적. 아메리 사람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꾸준히 두드려라. 언젠간 타임이 올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인내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다 가져가는 비즈니스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교육.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되겠는데, 지금은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정도 다니니까 경제적으로 그냥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뭐 음대, 미대 들어가면 돈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때 진짜 돈이 필요한 건데, 그때 감당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녀들 공부 못 시키는 거예요. 대학 들어갈 때 능력이 뛰어난데도,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데도, 아버지가 엄마가 등록될 능력이 안 되고 뒷바라지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지방대학에 장학금 준다니 그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경쟁력이라는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내 자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줄리아 음대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거기 가라. 걱정하지 마, 너 가라. 아버지가 책임질게. 엄마가 너 밀어줄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엄마, 아버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걔가 왔었을 때 집 안 팔고도 우리 어머니가 그런 능력이 되는 거야. 한 달에 1,000만 원씩 딱딱 암에서 수입 들으니까 그래 줄리아 음대 들어갈 때 내 마음대로 공부를 하는 거야.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인쇄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을 얘기한다면 그 어머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내 아들이 운동을 한다면 얘가 부담 없이 정말 엄마 아버지가 내가 성공할 때 계속 밀어줄 수 있는, 걱정하지 않아. 그런 자녀들이 부담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건데 부담을 갖게 해주니까 운동이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때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을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장애. 당신이 장애를 당하더라도 가족과 당신이 지원할 충분한 재정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지금 직장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항상 불안한 거야. 우리 건강한 사람이 직장을 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내가 내일 날짜로 내가 아파가지고 직장을 못 나간다면 여러분들 그 직장에서 며칠이나 여러분들 유급휴가를 줄까요? 한 달을 줄 것 같습니까? 회사 일로 다친다 하더라도 3개월, 6개월 이상 놔두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잘라내려고 합니다. 근데 내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그만뒀을 때, 만일에 아파서 직장 못 나갈 때는 일주일 이상 아마 못 볼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직장 그만두게 되면 경제적인 살인행위입니다. 어디 다른 사이드 잡에 수입이 없다면 나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토 3구를 얘기했잖아. 3개 구를 파놔라. 5개까지 파야 돼 사실은. 그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예.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미래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잘 듣고 실천에 옮기면 여러분 노년이 나이 들어는 절대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동무들, 동창들, 선후배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과거 미래 젊었을 때 준비 안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개중에 잘해가지고 정말 부모 재산을 잘 늘렸거나 아니면 본인이 뭘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몇 명은 진짜 여유롭게 살아요. 제가 어제도 친구들 동창들하고 12명이 딱 골프를 치는 멤버들, 동창들 골프 치는 멤버들인데 그 친구들은요 빵빵해요. 그런 걱정 안 하고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다수 다 힘들어요. 다. 몸도 아프고. 자, 이런 부분이 정말 장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만일에 아팠을 때 내가 다닌 직장에서 그런 돈을 나한테 해결해 줬을까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에메랄드가 되셔야 돼요. 에메랄드가 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세네그를 여러분들 키워라. 빌더를 만들어라. 지금 빌더가 나오면 여러분 3년에 에메랄드 된다. 여행은 여행이고 여러분 인생 수입을 8,900만 원에 계속 평생만 들어와도 어디에 이게?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또. 그다음부터는. 응? 하다가 멈추지 마세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자영사업 하시는 분이 코로나 걸렸다 해가지고 손님이 안 온다고 해서 문 닫습니까? 미치는 겁니다. 돈 10억 들여가지고 손님 안 오면은. 그 사람이 문 닫고 그냥 가게 그냥 그만둬요? 아메리카 만약에 그따 상하면 바로 그만둬. 왜 그럴까? 딱 하나예요, 이유는. 10억 투자한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내가 그래도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월세 나오는 조차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열에 대한 상 드는 거고, 아메는 뭐예요? 투자한 게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딱 차이는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활 필수품 취급하고 있잖아. 누구나 쓸 수밖에 있는 제품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뛰어라.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한테 더 교육이 커진다. 왜? 쓰는 사람 일정. 예. 그 다음에 8번째 은퇴요. 당신의 은퇴 후에 현재 수준이나 그 이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장할 튼튼한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요즘 뭐 신문제도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 은퇴했을 때 후회하면 안 돼요. 이게 응? 은퇴 후회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위치에서 평생 살고 싶은가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청담동이나 아마 강남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런 데가 살고 싶을 겁니다. 시중에 사실 갖고 싶은 데 있잖아 지금 거기. 그죠? 무슨 아재예요 거기가? 무슨 아재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 진짜 그런 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리적 위치예요. 그 다음에 사업 소유권. 현재 고용된 일이 당신에게 재정적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가? 안 돼 이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간적 여유, 안정적인 수입 확보, 장기적인 재정적 목표를 달성을 도우는 사업이 있다면 당신이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그럼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안에 해당되는 부분 한두 부분에 해당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질문해봐요. 그러면 맞구나. 내가 그냥 이제까지 그냥 헛살아왔네. 이런 걸 모르고 살아왔네. 내가 다닌 직장이 최고만 생각하고 평생 책임져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아니잖아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네?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사업설매 할 때 자세하고 그 다음에 사업설매에서 주의할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까지 다음 시간에 더 하기로 하고, 세미나 다음 날이나 OSR 다음 날은 우리가 부자 경제학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사업 얘기를 못하고 이 경제학 관련된 부분만 제가 강의할 겁니다. 그때 새로운 사람 많이 초대하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내용 여기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메모하신 데까지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재점검하시고 내가 그렇게 못한 게 있다면은 바로 받아들이면서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화이팅!